여러분, 절대 마늘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매일 먹는 이 마늘,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리고 마늘 속에 들어있는 귀한 성분을 몽땅 날려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힌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마늘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마늘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항암 효과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마늘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하는 마늘 섭취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마늘의 좋은 성분을 살리면서 매운맛은 없애는 놀라운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한번 만들어두면 반년 넘게 두고 먹는 마늘, 고추장, 장아찌 담그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남은 양념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마늘 하나로 혈관도 지키고 밥상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이 그냥 맛을 내는 양념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늘은 양념이 아니라 약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주인공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우리 혈관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기름때처럼 노폐물이 쌓여갑니다.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알리신은 이 혈관 속 노폐물을 녹여내는 천연세척제 역할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낮았습니다. 12%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고지혈증 약 하나를 매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 군대가 약해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집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146명을 3달 동안 추적한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무려 63%나 줄었습니다. 10번 감기에 걸릴 사람이 4번도 안 걸린 셈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셋째,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위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대장암 위험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 세박씨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늘을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 석 달 뒤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며 식습관이 바뀌었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마늘만으로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에서 마늘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약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넷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마늘 속 알리신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호르몬인데요. 이 열쇠가 녹슬면 당분이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1% 감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늘이 혈관 청소,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혈당 조절에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마늘 섭취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실수 때문에 마늘을 매일 드시면서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마늘을 꾹 참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생마늘을 통째로 드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생마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위벽이란 우리 위장의 안쪽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얇은 피부에 매운 성분이 직접 닿으면 염증이 생기고 오래되면 위궤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공복에 생마늘을 매일 먹던 환자 중 상당수가 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위장이 예전만 못한 분들은 생마늘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 마늘을 끓는 물에 푹 삶는 것입니다. 생마늘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마늘을 물에 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물속으로 죄다 빠져나갑니다.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좋은 성분은 필터 밖으로 빠져나가고 정작 마늘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 마늘을 물에 30분 삶으면 알리신의 80% 이상이 물속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삶은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마늘의 좋은 성분을 거의 다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 마늘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깐마늘을 사다가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싹이 올라오고 보름이 지나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절반 이상을 버리게 되죠. 돈도 아깝고 몸에 좋은 마늘을 먹지도 못하고 버리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마늘 섭취 실수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위장이 상하고 삶으면 좋은 성분이 빠지고 보관을 잘못하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의 좋은 성분은 살리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앞서 영상 처음에 마늘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을 살리면서 매운맛은 없애는 놀라운 조리법, 바로 마늘을 쪄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늘을 쪄서 먹는다고 하면 물컹하게 다 풀어져서 무슨 맛으로 먹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건 마늘을 푹 익히는 게 아니라 딱 5분에서 10분만 살짝 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만 찌면 겉은 부드럽게 익지만 속은 아삭한 기운이 남아서 한 점 집어들었을 때 알맞게 쫀득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찌는 것일까요? 그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열에 아주 약한 성분입니다. 뜨거운 김을 만나면 금방 분해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늘을 쪄주면 혀를 톡 쏘는 매운맛과 아린 맛이 스르르 풀리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더 재미있는 건 매운맛이 빠지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단맛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늘은 원래 단맛을 내는 성분이 꽤 많은 채소입니다. 다만 그 강한 매운맛에 가려져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잘 쪄낸 마늘을 한 입 베어 물면 마치 군고구마처럼 은은하게 달큰한 맛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열에 분해되지만 마늘의 다른 좋은 성분들, 예를 들어 항산화 물질이나 셀레늄 같은 성분들은 쪄도 상당 부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찌는 방식은 마늘이 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서도 마늘을 물에 삶았을 때보다 찐 마늘이 항산화 물질을 2배 이상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마늘을 찌면 위장에 대한 자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열에 의해 매운 성분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 위장이 예민하신 분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찌면 3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하나, 매운맛이 사라져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둘, 좋은 성분은 고스란히 살아남습니다. 셋, 단맛이 올라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마늘을 물에 삶는 건 빨래를 비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것이 다 씻겨 나가버리죠. 반면 찌는 건 빨래를 그늘에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도 영양도 고스란히 지켜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떡을 할 때도 쌀을 물에 삶지 않고 시루에 쪄냈잖아요. 그 지혜가 마늘에도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같은 마늘인데 삶은 것과 찐 것은 맛도 영양도 확연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마늘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음식에 넣는 양념으로만 쓰시나요? 아니면 반찬으로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마늘을 볶음이나 찌개에 넣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념으로 넣으면 한 끼에 마늘을 두세 쪽밖에 못 먹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양의 마늘을 섭취하려면 반찬으로 따로 챙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양념으로만 쓰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마늘을 양념이 아니라 어엿한 반찬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한 번 담가두면 반년 넘게 두고 먹는 마늘, 고추장, 장아찌 담그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랜 세월 살림을 맡아오신 손맛 좋은 분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비법입니다. 먼저 재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깐마늘 1kg, 고추장 종이컵 2컵, 고운 고춧가루 종이컵 4분의 1컵, 쌀조청 종이컵 반컵, 매실청 3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조청이 없으시면 물엿이나 꿀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물엿은 같은 양으로 넣으시면 되고 꿀은 단맛이 진하니까 조금 적게 넣으시면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매실청도 없으시면 빼셔도 괜찮은데 산뜻한 맛을 살리고 싶으시면 식초를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마늘 손질과 찌기. 둘째, 양념 만들기. 셋째, 버무려서 보관하기. 이 3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늘 손질과 찌기입니다. 깐마늘 1kg을 준비합니다. 한 봉지에 보통 들어있는 양이니까 시장이나 마트에서 한 봉지만 사오시면 딱 맞습니다. 마늘을 고르실 때는 알이 단단하고 통통한 것으로 골라주세요. 물러진 마늘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부터 상하니까 한번 골라내 주십시오. 마늘 꼭지에 딱딱하게 남은 부분은 칼로 살짝 도려내주세요. 꼭지를 떼야 나중에 양념이 마늘 속까지 잘 배어듭니다. 손질한 마늘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굵은 소금 한 줌에 한 번 더 슥슥 헹궈줍니다. 소금에 헹구면 마늘 속 수분이 미리 빠져나와서 나중에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찜기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립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청주를 종이컵 반컵 넣어주세요. 청주 김이 함께 올라오면서 마늘 특유의 잡내를 잡아줍니다. 김이 골고루 오르면 마늘을 채반에 넓게 펼쳐 올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한 군데 수북하게 쌓으면 속까지 골고루 익지 않으니까 한 겹으로 넓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이 잔 마늘은 5분, 굵은 마늘은 8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꼬치로 가장 굵은 마늘 하나를 찔러보시고 쑥 들어가되 모양은 그대로 살아있을 때 불을 끄세요. 욕심내서 더 오래 찌시면 양념에 버무릴 때 다 뭉개지니까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다 쪄낸 마늘은 넓은 채반에 펼쳐서 선풍기 바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이 과정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래 보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표면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수분을 먹고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자라기 쉽습니다. 미생물은 물기가 있는 자리에서만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송보송하게 말리는 이 한 가지 과정이 장아찌를 반년 넘게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양념 만들기입니다. 넓은 그릇에 먼저 고추장 종이컵 2컵을 담습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종이컵 4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고춧가루를 종이컵 반컵까지 넉넉하게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쌀조청 종이컵 반컵, 매실청 3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을 차례로 넣어줍니다. 각 재료가 하는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청이 단맛과 윤기를 잡아주고 매실청이 산뜻한 단맛을 더하고 액젓이 깊은 감칠맛을 올려줍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냥 고추장만으로는 낼 수 없는 깊은 맛이 완성됩니다. 조청과 매실청이 단맛을 넉넉히 잡아주니까 따로 설탕을 넣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양념이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청주를 2-3큰술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이때 농도가 중요합니다. 양념이 너무 묽으면 나중에 마늘에서 물이 배어나와 더 질척해지니까 살짝 되직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숟가락으로 밑에서부터 푹푹 떠올리듯 꼼꼼하게 섞어주세요. 조청은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쉬우니까요. 양념에서 발그스름하게 윤기가 돌면 잘 섞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버무려서 보관하기입니다.
선풍기에 말려둔 마늘을 양념 그릇에 넣고 버무립니다.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김치 버무리듯 박박 치대시면 안 됩니다. 힘주어 주무르면 애써 모양을 살린 마늘이 으스러져서 식감이 사라져요. 양념이 겉에 곱게 입혀지도록 손으로 살살 굴리듯 버무려 주세요. 다 버무린 마늘은 깨끗한 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습니다. 통은 미리 끓는 물을 한번 부어 소독하시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두시면 더 안심입니다. 물기나 기름기가 남은 통에 담으면 거기서부터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천일염을 반 큰술만 솔솔 뿌려 한 겹 덮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으로 덮어두면 표면에 골마지가 끼는 걸 막아줘서 훨씬 깔끔하게 오래갑니다. 뚜껑을 닫고 그늘진 실온에 하루만 두었다가 냉장실로 옮기시면 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양념이 마늘 속까지 폭 배어서 제대로 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양념이 겉돌던 마늘이 일주일 뒤에 열어보시면 발갛게 윤기가 자르르 돌면서 짭조름하고 달큰하게 잘 익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깐 마늘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길어야 보름이고 금세 싹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쪄서 장아찌로 담가두면 냉장실에서 반년은 거뜬하고 잘 보관하시면 이듬해 봄까지도 그 맛이 그대로 갑니다. 또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있는데요. 생마늘을 식초에 그냥 담가두면 가끔 마늘이 파랗게 변하는 녹변이 생겨서 깜짝 놀라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늘을 한번 쪄서 담그기 때문에 그런 색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담그시는 분들도 실패 없이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늘 손질과 찌기, 양념 만들기, 버무려서 보관하기 이 세 가지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5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마늘 장아찌를 다 먹고 나면 통에 고추장 양념이 제법 남는데요. 이걸 그냥 씻어버리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 남은 양념 활용법과 다 익은 마늘 장아찌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 양념 활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생선 조림에 넣어보세요. 고등어나 갈치를 조릴 때 이 양념을 두어 숟가락 넣으면 비린내는 잡히고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마늘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양념이라 생선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둘째, 나물 무침에 활용하세요. 데친 시금치나 콩나물, 마늘종을 무칠 때 이 양념을 넣으면 다른 양념 없이도 한 접시가 뚝딱 완성됩니다. 셋째, 풋고추나 오이를 썰어 이 양념에 쓱 찍어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남은 양념은 작은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은 넉넉히 두고 쓸 수 있습니다. 다 익은 마늘 장아찌 자체도 활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름진 삼계탕이나 백숙에 한 점씩 곁들이시면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줍니다. 뜨끈한 곰탕이나 국밥에 얹어 드셔도 입안이 개운해지고요. 잘게 다져서 따끈한 흰밥에 비비고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 됩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한 칸 담아 가시기에도 좋고 김밥 쌀 때 단무지 대신 넣으시면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비빔국수를 해 드실 때 고명으로 몇 점 올리시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4가지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에 물기가 남은 채로 양념에 버무리는 실수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수분을 먹고 곰팡이가 자라기 쉽습니다. 선풍기에 충분히 말리는 과정을 절대 빼놓지 마세요. 두 번째, 마늘을 너무 오래 찌는 실수입니다. 15분, 20분 푹 찌면 마늘이 다 물러져서 양념에 버무릴 때 죽처럼 뭉개집니다. 잔마늘은 5분, 굵은 마늘도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마늘을 끓는 물에 직접 삶는 실수입니다. 삶으면 단맛과 영양이 물로 다 빠져나가 맛이 밍밍해집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김에 쪄야 합니다. 네 번째, 보관할 때 물기 묻은 숟가락을 쓰는 실수입니다. 물기 묻은 숟가락이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꼭 마른 숟가락으로 덜어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장아찌를 끝까지 멀쩡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자식 키우느라, 집안 살리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심으로 일했고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가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몸에 좋은 걸 쉽고 간편하게 챙겨야 합니다. 마늘은 우리 전통 밥상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이 마늘을 양념으로만 쓰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쪄서 한 통 담가두시면 여름부터 겨울까지
우리 밥상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혈관 청소,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둘째,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삶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쪄서 고추장 장아찌로 담그면 반년 넘게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늘은 쪄서 매운맛을 빼고 선풍기로 물기를 말린 다음 고추장 양념에 살살 버무린다. 끝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마늘이 흔하고 값쌀 때 미리 넉넉하게 담가두시면 한참 동안 반찬값 걱정 없이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던 마늘 하나로 혈관도 지키고 면역력도 올리고 밥맛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깐마늘 한 봉지만 사오시면 찜기에 쪄서 1시간이면 뚝딱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밥상에 이 마늘 장아찌를 올려보세요. 아이들도 매운맛이 없으니 잘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건강한 밑반찬이라 며느리도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반찬이 됩니다. 한여름에 담가둔 이 한 통이 겨우내 우리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마늘 한 봉지 담가보고 싶으셨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바로 한번 담가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분들께도 살짝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살림과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